가족이라는 이름은 참 이상합니다. 서로를 가장 잘 안다고 믿지만 사실 가장 모르는 사이일 때도 많지요. 특히 재혼으로 이어진 가족이라면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괜히 더 조심하다가 오히려 진심을 숨기게 되고 그렇게 쌓인 말들은 언젠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터져 나오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번 무너진 믿음이 얼마나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가족 모임 자리에서 모두가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명절을 앞둔 토요일 저녁, 나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집을 나섰다. 아버지 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재혼한 지 벌써 7년.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그 집 초인종 앞에만 서면 여전히 숨이 한 번 멎는다. 왔니? 문을 열어준 사람은 새어머니였다.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나를 향한 건지 가족 모임을 잘 치러야 하는 사람의 표정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거실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아버지, 새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딸인 수진 씨 부부. 나는 자연스럽게 가장 끝자리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지만 숟가락이 오르내리는 소리는 유난히 조심스러웠다. 요즘 일은 어때? 아버지가 나를 보며 물었다. 그냥 뭐 비슷해요. 더 이어갈 말은 없었다. 어릴 적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가도 이 집에서는 늘 말이 짧아진다. 새어머니는 계속해서 내 그릇에 반찬을 얹어주었다. 이건 내가 좋아하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기억해서일까? 아니면 가족답게 보이기 위한 행동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괜히 나쁜 사람 같아져서 나는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가 중반쯤 흘렀을 때 수진 씨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 맞다. 어머니, 그 얘기했어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멈췄다. 새어머니의 손이 잠시 굳었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얘기? 그 질문 하나에 내 마음이 이유 없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집에는 늘 나만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자리에서 흘러나올 말 한마디가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마지막 믿음까지 흔들어 놓게 될 줄은. 그 상속 이야기 말이에요. 수진 씨의 말이 식탁 위에 떨어지자 숟가락 소리마저 멎어버렸다.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고 새어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시간을 벌었다. 상속? 아버지가 되묻는 목소리는 분명히 낮았지만 그 안에 묻은 당혹감은 숨길 수 없었다. 아버지, 아직 건강하신데 무슨 상속이야. 나는 무심코 말을 보탰다. 그 말이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나를 보지 않았다. 대신 새어머니 쪽을 향해 말했다. 어머니가 미리 정리해두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제야 새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순간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 같아서 나는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새어머니는 한숨을 고르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미리 얘기하려고 했어요. 괜히 나중에 오해 생길까봐. 그녀는 말을 멈추고 내 쪽을 한번 흘끗 보았다. 그 시선이 나를 배려한 건지 피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었다. 집은 수진이한테 가는 걸로요. 그 말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크게 들렸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모른다. 그럼 저는요? 내가 입을 열었을 때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새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손을 내저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당연히 너도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늦은 뒤였다. 나는 그동안 이 집에서 조심스러운 배려를 받으며 살고 있다고 믿어왔다. 서로 크게 다투지 않는 것, 적당한 거리에서 웃는 것, 그게 어른들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나중에 정리해야 할 존재였다는 걸.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그건 아니지라는 말이 나올까봐. 하지만 아버지는 식탁 위만 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집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아버지가 나를 어느 자리에 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날 가족 모임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식사는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누군가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은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모두가 밥그릇을 밀어두었다. 차 한잔 할까? 아버지가 애써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깨진 그릇 위에 덮은 얇은 청 같았다. 가려진 듯 보여도 금은 그대로 느껴졌다. 거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TV 소리만 어색하게 흘러나왔다. 나는 소파 끝에 앉아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전보다 많이 늙은 얼굴, 어깨는 더 작아졌고 눈빛에는 늘 피로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 아버지, 내가 부르자. 아버지는 잠시 늦게 고개를 돌렸다. 아까 그 얘기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아버지는 내 말을 기다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한마디 뒤에 아무 설명도 아무 변명도 없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어릴 적 아버지가 혼자 나를 키우던 시절, 비 오는 날이면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학교에 가던 모습. 그때의 아버지는 늘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놓칠까 봐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게 분명해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저는요, 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집에서 그냥 불편한 존재인가요? 말을 꺼내는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 나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다. 아버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피했다. 그런 뜻은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늦게 나온 대답이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아버지는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모두를 지키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 침묵이 누군가의 믿음을 가장 깊게 상처 입히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댁을 나서며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내 마음과 닮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에서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었던 걸까?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겉옷도 벗지 않은 채 그저 숨만 쉬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아까 식탁 위 장면이 계속 반복됐다. 수진 씨의 말투, 새어머니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버지의 얼굴.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금은 무슨 말을 들어도 상처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잠시 후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오늘은 미안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말들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졌다. 미안이라는 말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될 수 있었다면 나는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와의 대화창을 올리다 보니 오래된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몇 달 전 아버지가 보냈던 문자였다. 너한테는 아직 말 못한 게 있다. 그때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나중에 이야기해요라고 답했었다. 그리고 그 나중에는 오늘이 되어버렸다. 잠시 후 새어머니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내가 오해했을까봐 걱정된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 오해.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건 오해가 아니었다. 오늘 처음 생긴 감정도 아니었다. 그동안 조심스럽게 덮어두었던 마음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문득 어릴 적 일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처음 소개하던 날 나에게 했던 말. 이제부터는 내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된다. 그 말이 그동안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야 분명해졌다. 이해하는 역할은 늘 내 몫이었다. 기다리는 것도, 삼키는 것도,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것도.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믿음이라는 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금이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 작은 질문이 고개를 들었다. 이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가족일 수 있을까? 며칠이 흘렀다. 아버지에게서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다. 나도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서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순간을 피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 평일 오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가 먼저 보자고 했다. 문자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잠깐만 이야기하자.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아버지는 생각보다 더 작아 보였다. 손에는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컵만 쥐고 있었다. 잘 지냈냐? 아버지가 먼저 물었다. 그럭저럭요. 나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예전 같았으면 아버지가 이런 공기를 먼저 깨뜨렸을 텐데 오늘은 그러지 못했다. 그날 일은 아버지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내가 미리 정리했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알고 싶었다. 여러 사람 생각하다 보니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아버지,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요, 많이 바란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내 말을 가만히 들었다. 그냥 아버지가 제 편이라는 말 한마디면 됐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손이 살짝 떨렸다. 나는 너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 말은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불편한 게 아니라 외로웠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아버지는 모두를 잃지 않기 위해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길을 택해왔다. 하지만 그 선택이 누군가를 얼마나 깊이 밀어내고 있었는지 이제야 보이는 듯했다. 내가 그렇게 느낄 줄은 아버지는 말을 잊지 못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도 이 가족 안에서 늘 조심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걸.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다. 아직은 마음이 따라가지 못했다. 카페를 나서며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금만 시간을 줄 수 있겠니?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우리는 다시 가까워진 것도 완전히 멀어진 것도 아닌 애매한 거리에서 헤어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무너진 믿음은 사과 한마디로는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아버지를 만난 뒤로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이해는 생겼지만 서운함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새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으려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잠깐 볼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웠다. 우리는 동네 근처 공원 벤치에서 만났다. 사람이 많지 않은 평일 오후였다. 바람에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다. 그날 많이 놀랐지. 새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괜히 말을 꺼내면 감정이 먼저 튀어나올 것 같았다. 솔직히 말하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너한테 미안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수진이한테 집을 남기겠다는 건 내 몫을 빼겠다는 뜻은 아니었어. 그 말이 변명처럼 들릴까봐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재혼하고 나서 나는 늘 중간에 서 있었어. 내 딸도 지켜야 했고 당신 아버지도 잃고 싶지 않았고 그녀의 말은 아버지의 말과 닮아 있었다. 모두를 지키고 싶었다는 말. 그런데 말이야, 새어머니가 조용히 덧붙였다. 내가 그렇게 조용히 있는 게 괜찮은 줄 알았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괜찮은 척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떠올랐다. 웃어 넘겼던 식사 자리, 먼저 양보했던 방, 늘 마지막에 결정되던 내 목.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천천히 말했다. 그냥 말할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새어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와서야 그게 보인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처음으로 그녀 역시 이 가족 안에서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 쉽게 풀리지 않았다. 말을 나눴다고 해서 금이 바로 메워지지는 않았다. 헤어지기 전 새어머니가 말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내 마음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무너진 믿음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너무 오래 침묵으로 버텨온 결과였다는 걸. 그리고 이제야 이 가족은 진짜로 마주 서기 시작한 건지도 모른다고. 며칠 뒤 아버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문자도 전화도 아니었다.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모여서 밥 먹자.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 식탁이 떠오르자 아직도 가슴 한쪽이 조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다시 그 집에 들어섰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예전과 똑같은 집인데 들어서는 내 마음만 달라져 있었다. 식탁에는 지난번보다 간단한 음식만 올라와 있었다. 괜히 과하지 않게 말을 가리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 같았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내가 할 말이 있다.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다.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새어머니와 수진 씨도 말없이 그 말을 들었다. 너를 잃을까봐.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을 멈췄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다. 그게 더 큰 상처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아버지는 내 쪽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집 이야기는 다시 정리하겠다.
무엇보다 내가 이 집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분명히 하고 싶다. 그 말은 늦었지만 분명했다. 새어머니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수진 씨 역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해요. 너무 쉽게 말했던 것 같아요. 완벽한 사과도 한 번에 풀리는 감정도 아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 식탁 위에서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특별 대우를 바란 적 없어요. 그냥 가족이라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 말에 식탁 위 공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그날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천천히 밥을 먹었다. 예전처럼 웃음이 넘치지는 않았지만 침묵이 더 이상 날카롭지는 않았다. 나는 알았다. 믿음은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라 다시 쌓기 시작한 단계라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은 이렇게 어색하지만 솔직한 자리에서만 가능하다는 것도. 그날 이후로 모든 게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었다. 연락이 잦아진 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자연스러워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게 하나 있었다. 서로가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 아버지는 가끔 별일 아닌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밥은 먹었냐? 요즘은 좀 어떠냐? 짧고 투박했지만 예전보다 망설임이 적었다. 새어머니도 필요 이상으로 조심하지 않았다. 괜히 반찬을 더 얹어주지도 억지로 웃지지도 않았다. 그 대신 내가 말하면 끝까지 들으려고 했다. 어느 날 아버지 댁에 혼자 들른 적이 있었다. 거실 한쪽에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재혼 전 아버지와 나 둘만 찍은 사진이었다. 그 사진이 버려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걸 보며 나는 잠시 멈춰섰다. 그제야 알았다. 아버지는 지우려 했던 게 아니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던 것뿐이라는 걸. 믿음은 확인받지 못하면 서서히 무너진다. 하지만 한번 솔직해지고 나면 아주 느리게라도 다시 쌓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가족은 완벽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마주할 용기를 냈을 때 비로소 이어진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혼자서만 이해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도 더 이상 침묵으로 모든 걸 덮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도 조심스러운 가족이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의 자리를 지우지는 않는다. 무너졌던 믿음은 한순간에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같은 방향을 보며 다시 걸어가기로 했다. 그것이면 지금은 충분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